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한서준은 얇은 옷을 입은 채 몸을 웅크렸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10살 소년의 눈에 비친 세상은 너무나도 잔인했다. 그를 잡아온 남자들은 험악한 인상이었다. 그들은 서준을 쫓고 어두운 방에 가두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벽은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가족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했다. 소년의 작은 심장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 창문도 없는 방 안은 희미한 불빛만 있었다. 서준은 며칠 동안 굶주렸다. 배가 고파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그의 몸은 점점 더 약해졌다. 그때였다. 쿵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서준은 몸을 움츠렸다. 그러나 들어온 것은 험악한 남자들이 아니었다. 문틈으로 한 소녀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서준과 비슷한 나이였다. 소녀의 눈은 호기심과 걱정으로 빛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빵 조각과 작은 물통이 들려 있었다. 서준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사람을 믿을 수 없었다. 소녀는 그에게 다가와 빵과 물을 내밀었다. 이거 먹어. 배고프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서준은 망설였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소녀는 그가 굶주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빵 조각을 뜯어 그의 입에 넣어주었다. 서준은 허겁지겁 빵을 삼켰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배고픔과 서러움 때문이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빵은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소녀는 조용히 서준의 곁에 앉았다. 그녀는 자신도 고아라고 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이 건물이 고아들의 안식처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그녀는 우연히 서준이 갇힌 방을 발견한 것이었다. 서준은 그녀에게 자신의 이름이 한서준이라고 말했다. 소녀는 자신의 이름이 이지수라고 했다. 그들의 만남은 기적과도 같았다.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난 기분이었다. 이지수는 서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서준은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지수는 서준에게 이곳은 위험한 곳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빨리 도망쳐야 한다고 했다. 서준은 자신에게 도망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그때 지수는 주위를 둘러보며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용감하고 똑똑해 보였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 나오는 용기는 놀라웠다. 그녀는 방의 구조를 살피고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지수는 서준에게 밤에 경비가 느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를 틈타 도망치자고 제안했다. 서준은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지수를 믿기로 했다. 지수는 서준에게 자신의 신발을 벗어주었다. 신발 바닥에는 작은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이용해 밧줄을 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서준은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밤이 되었다. 건물은 조용했다. 서준은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지수는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창살을 뜯어냈다. 그녀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서준을 구하겠다는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창살이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마다 서준의 심장은 더욱 크게 뛰었다. 마침내 창살이 모두 제거되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
지수는 서준에게 먼저 나가라고 했다. 서준은 지수의 도움을 받아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좁은 통로를 따라 기어갔다. 통로 끝에는 환한 달빛이 비치는 정원이 있었다. 그들은 정원을 가로질러 달렸다. 그때였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험악한 남자들이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다. 서준과 지수는 더 빨리 달렸다. 서준의 발이 삐끗했다. 그는 넘어졌다. 남자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준은 다시 절망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지수가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 같이 가자. 지수는 서준을 이끌고 달렸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그녀는 서준을 보호하듯 앞장섰다. 그들은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다. 오두막은 사람이 살지 않는 듯 보였다. 지수는 서준을 오두막 안으로 밀어 넣었다. 여기서 기다려. 내가 미끼가 될게. 서준은 그녀의 말에 놀라 그녀를 잡았다. 안 돼. 그러나 지수는 이미 몸을 돌려 숲속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남자들을 다른 방향으로 유인했다. 서준은 오두막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는 지수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했다. 숲속에서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서준은 공포에 질려 귀를 막았다. 한참 후 모든 소리가 잦아들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오두막 밖으로 나왔다. 숲은 고요했다. 지수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숲속으로 들어가 지수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녀의 흔적은 없었다. 서준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그녀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는 혼자서 낯선 길을 걸어야만 했다. 며칠 후 서준은 어느 항구 도시에서 구조되었다. 그는 병원에서 깨어났다. 그를 발견한 것은 국제 아동보호단체였다. 그들은 서준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보호하기로 했다. 서준은 지수의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유령처럼 사라진 것이었다. 서준은 마음속에 지수를 묻었다. 그리고 복수와 성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다. 그는 다시는 약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다짐은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 서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보호단체의 도움으로 새로운 이름과 신분을 얻었다. 그는 과거를 숨기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렸다. 그의 어린 시절은 지옥 같았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어둡고 차가운 방에 갇혔다. 그리고 지수를 만나는 순간 꿈은 끝났다. 그는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지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따뜻한 손과 용감한 눈빛이 그를 지탱해 주었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서준은 공부에 매달렸다. 그는 뛰어난 지능과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빠르게 흡수했다. 그의 선생님들은 그의 재능에 감탄했다. 그는 몇 년 만에 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에 입학했다. 그는 경제학과 경영학을 전공했다. 그는 기업을 운영하는 법과 돈을 버는 법을 배웠다. 그는 지수를 찾기 위해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 더 많은 힘과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공부했다. 그의 삶은 오직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세계적인 투자회사에 입사했다. 그는 타고난 분석력과 판단력으로 빠르게 승진했다. 그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거래들을 성공시켰다. 그의 이름은 월스트리트에서 전설이 되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올랐다. 그의 성공은 모두의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지수를 찾는 것과 복수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겼다. 누구도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지 못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질투하고 견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그의 성공이 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서준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는 과거를 잊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작은 흉터를 만들었다. 그 흉터는 그가 지수에게서 받은 신발의 칼날로 만든 것이었다. 그 흉터는 그에게 끊임없이 과거를 상기시켰다. 어느 날 서준은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극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수를 찾기로 했다. 그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부하들에게 지수를 찾으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녀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그녀가 살았을 법한 지역을 알려주었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한국에 설립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와 사회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키워나갔다. 그는 복수를 준비했다. 그는 냉철하고 무자비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의 부하들은 그의 명령에 복종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그들은 서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제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서준은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했다. 그의 눈은 오직 복수와 지수를 향해 있었다. 그는 20년 전 그를 구원해준 작은 손을 잊지 않았다. 그는 그 손을 다시 잡고 싶었다. 그는 그 손에 행복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약속하고 싶었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그는 그녀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찾을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의 눈은 서울의 빌딩 숲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서준, 이제는 한서진으로 불리는 그는 20년 전에 그 낡고 초라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세계 최고의 금융기업 중 하나인 K&K그룹의 최고 경영자였다. 그의 주변은 언제나 경호원과 비서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으로 그의 차가운 눈빛은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서울로 돌아왔다. 그의 고향이지만 그에게는 증오의 도시였다. 이곳에서 그는 가족에게 버려졌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는 지수를 만났다. 서진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지수를 찾으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녀의 이름 외에 아는 것이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K&K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그의 비서인 박민주는 의아해했다. 그가 한 여자에게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명령을 따랐다. 서진은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팔아넘긴 사람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이제 사업가로 행세하며 사회 지도층으로 위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잊은 채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서진은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들의 사업을 하나씩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들의 비리를 폭로했다. 그는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았다. 그들의 명성, 돈, 그리고 가족까지도 그는 냉정하고 치밀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오직 숫자로만 움직였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그는 그들의 파멸을 즐겼다. 그들이 절규하며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의 얼굴에는 어떤 미동도 없었다.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일을 되갚아주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 주었던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정의라고 믿었다. 그의 복수는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서진의 복수극은 서울의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OKNK 그룹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공포에 떨었다. 그들은 서진을 미친 개라고 불렀다. 서진은 그런 소문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만 있었다. 그들은 그에게 아첨하고 그에게 굽신거렸다. 서진은 그들을 경멸했다. 그는 인간의 위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만을 믿었다. 어느 날 서진은 한 보고서를 받았다. 보고서에는 지수의 이름이 있었다. 서진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는 보고서를 펼쳤다. 보고서에는 지수의 현재 삶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행복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는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그는 그녀에게 바로 나타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20년 전의 끔찍한 과거를 상기시킬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는 그녀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착하고 순수해 보였다. 그녀는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소녀였다. 서진은 지수가 일하는 카페를 방문했다. 그는 그녀를 몰래 지켜보았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서진은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는 그녀를 보며 행복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커피를 주문했다. 그녀는 그에게 커피를 건네주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20년 전에 그 따뜻한 손이었다. 서진은 그 손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잡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숨겼다. 그는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그녀에게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그녀에게 꽃을 보냈다. 그는 그녀에게 익명의 기부를 했다. 그는 그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잊었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는 오직 그녀의 행복만을 바랐다. 그러나 서진은 복수를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복수와 지수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복수를 멈추고 지수와 함께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복수를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복수를 완성해야만 했다. 그는 복수를 완성해야만 지수에게 당당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복수를 완성해야만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다시 복수 모드로 돌아왔다. 그는 더 냉정하고 무자비해졌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겼다. 그는 지수에게서 멀어졌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지수를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했다. 그는 그녀가 다칠까봐 두려웠다. 그는 그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할 수 없었다. 그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직 그녀에게 나설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더 강해져야 했다. 서진은 자신의 복수를 계속했다. 그는 자신의 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그의 적들은 그에게서 벗어나려 발버둥쳤다. 그들은 서진의 정체를 알아내려 노력했다. 그들은 그를 협박하고 그를 공격했다. 그러나 서진은 그들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그는 그들의 모든 계획을 간파했다. 그는 그들의 모든 수를 읽었다. 그는 그들을 비웃었다. 그는 그들을 조롱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철저하게 파멸시켰다. 서진의 복수극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목표를 남겨두고 있었다. 그것은 그를 팔아넘긴 주범이었다. 그는 그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그를 찾아내고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는 그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가 저지른 죄를 낱낱이 밝힐 것이다. 그는 그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는 그를 감옥에 보내고 그에게 영원한 고통을 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고 지수에게 돌아갈 것이다. 마침내 그는 그녀를 찾았다.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그 이름, 이지수. 그의 비서인 박민준이 건넨 파일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20년 전의 기억과 겹쳐졌다. 깡마른 몸에 앳된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제 그녀는 30살의 여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었다. 그곳은 화려한 도심의 중심가와는 거리가 먼 소박하고 조용한 곳이었다. 서진은 자신의 차를 몰고 그 카페 앞에 멈춰 섰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20년 만에 그녀를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그의 정체를 밝히고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행복한 삶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과거의 상처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에게 과거의 끔찍한 기억을 되살려주고 싶지 않았다. 서진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카페는 작고 아늑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그녀는 카운터 뒤에 서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다. 서진은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낯선 손님으로 대했다. 서진은 가슴이 아팠다. 그녀가 자신을 잊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생겼다.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도 밝았다.
그는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했다. 그 고통이 그녀의 기억을 지운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서진은 그녀에게 다가가 주문을 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만들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다. 그녀는 커피를 건네주며 말했다. 맛있게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다. 그는 창가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를 만들고 카페를 청소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하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다. 서진은 그녀를 보며 행복했다. 동시에 그는 슬픔에 잠겼다. 그녀는 그를 잊었지만 그는 그녀를 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잊지 않기 위해 20년을 살아왔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그녀가 그를 잊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의 망각은 그에게 기회가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다가갈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친구가 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삶에 천천히 스며들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삶을 관찰했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익명의 선물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맛있는 음식을 배달시켰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옷을 보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몰래 지켜보며 행복을 느꼈다. 서진은 매일 그녀의 카페를 방문했다. 그는 항상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았다. 그는 항상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그녀는 그를 아메리카노 손님이라고 불렀다. 서진은 그 이름이 좋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기억 속에 다시 들어가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들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녀가 그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면 고통스러워할까봐 두려웠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사랑이 공존했다. 복수심은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사랑은 그를 멈추게 하는 힘이었다. 그는 복수를 멈출 수 없었다. 복수는 그의 삶의 이유였다. 그는 복수를 완성해야만 지수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복수를 완성해야만 그녀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는 그녀를 위해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그녀를 위해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위해 그들을 철저하게 파괴할 것이다. 한편 서진은 자신의 복수 계획을 계속 진행했다. 그는 자신을 팔아넘긴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했다. 그들은 서진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제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서진을 미친 개라고 불렀다. 그들은 서진을 쫓아다니며 그를 막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서진은 그들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그는 그들의 모든 계획을 간파했다. 그는 그들의 모든 수를 읽었다. 그는 그들을 비웃었다. 그는 그들을 조롱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철저하게 파멸시켰다. 서진은 마지막 목표를 남겨두고 있었다. 그것은 그를 팔아넘긴 주범이었다.
그는 그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그를 찾아내고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는 그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가 저지른 죄를 낱낱이 밝힐 것이다. 그는 그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는 그를 감옥에 보내고 그에게 영원한 고통을 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고 지수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는 그녀를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서진은 지수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그녀의 소박한 행복을 존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화려함이나 부유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작은 행복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었다. 서진은 그녀의 그런 모습에 더 깊이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의 현재 모습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세상에 그의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작은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먼저 그의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수에 대한 사랑과 복수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복수를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그녀를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복수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의 해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위한 정의의 실현이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그녀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더 강해져야 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진은 자신의 복수극이 지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거부할까봐 두려웠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경멸할까봐 두려웠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웠다. 그는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그러나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복수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싶었다. 그는 복수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다. 그는 복수를 통해 지수에게 용서받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지수를 보호하라고 다시 한번 지시했다. 그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했다. 그는 그녀가 다칠까봐 두려웠다. 그는 그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할 수 없었다. 그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직 그녀에게 나설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더 강해져야 했다. 그는 지수가 일하는 카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는 그녀가 영원히 웃기를 바랐다. 그는 그녀가 과거의 기억을 영원히 잊기를 바랐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오직 행복만을 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서울의 최고층 빌딩 K&K 그룹의 회장실은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한서진은 도시의 정형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비서인 박민주는 서진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였다. 서진은 이지수에게 직접 다가가는 대신
그녀의 삶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작은 행복을 존중하면서도 그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어야만 했다. 그의 계획은 매우 치밀하고 복잡했다. 그는 K&K 그룹의 신생 자회사 중 하나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자회사는 서진이 직접 관리하는 곳이었다. 그는 민준에게 지수의 이력을 조작하여 그녀가 이 직책에 완벽하게 맞는 인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라고 했다. 지수는 카페에서 일했지만 그녀의 재능과 지능은 다른 일에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었다. 서진은 그녀의 잠재력을 믿었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었다. 며칠 후 지수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K&K 그룹의 자회사에서 그녀에게 면접을 제안하는 전화였다. 지수는 놀랐다. 그녀는 그런 회사에 지원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화는 진지했다. 그들은 그녀의 이력을 보고 그녀를 스카우트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수는 망설였다. 그녀는 카페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면접에 응했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눈빛을 보며 놀랐다. 그녀의 눈빛에는 순수함과 함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대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며칠 후 그녀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지수는 기쁨과 불안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지수는 카페를 정리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했다. 그녀의 새로운 직장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조용했다. 그녀의 동료들은 모두 친절했다. 그녀는 새로운 일에 빠르게 적응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유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서진의 계획대로 그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 회사에 채용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행운에 감사할 뿐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서진은 지수가 새로운 직장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그녀가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는 매일 밤 그녀의 퇴근길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무사히 집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녀의 행복만을 바랐다. 그와 동시에 서진은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20년 전 자신을 팔아넘긴 사람들의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 그림자의 정체는 바로 한국 최대의 부동산 재벌인 김태호였다. 김태호는 겉으로는 존경받는 기업가였지만 속으로는 인신매매를 포함한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악마였다. 그는 자신의 부를 불리기 위해 죄 없는 아이들을 희생시켰다. 서진의 심장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김태호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기로 결심했다. 서진은 먼저 김태호의 자금줄을 끊기로 했다. 그는 김태호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들을 찾아냈다. 그 회사들은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서진은 그 회사들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하고 그들의 채권을 매입했다. 그는 그 회사들을 파산시켰다. 김태호는 서진의 공격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자금줄이 마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진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김태호는 그의 부하들에게 이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서진을 단순한 경쟁자로 생각했다. 그는 서진을 얕보았다. 그의 오만함은 그에게 독이 되었다. 그는 서진을 무시했다. 그는 서진이 어린 시절 자신에게 팔려온 그 꼬마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서진은 김태호의 반응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복수 계획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김태호의 분노와 당황을 즐겼다. 그는 김태호가 자신을 얕보는 것을 알았다. 그는 김태호의 오만함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김태호를 천천히 요리할 것이다. 그는 김태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는 김태호에게 모든 것을 잃게 할 것이다. 그는 김태호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는 김태호를 철저하게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지수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한편 지수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며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진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서진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행운에 감사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다. 서진은 지수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그녀의 소박한 행복을 존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화려함이나 부유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작은 행복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었다. 서진은 그녀의 그런 모습에 더 깊이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의 현재 모습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세상에 그의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작은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먼저 그의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수에 대한 사랑과 복수심이 뒤섞여 있었다. 복수심은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사랑은 그를 멈추게 하는 힘이었다. 그는 복수를 멈출 수 없었다. 복수는 그의 삶의 이유였다. 그는 복수를 완성해야만 지수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복수를 완성해야만 그녀를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복수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의 해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위한 정의의 실현이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그녀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지수를 보호하라고 다시 한번 지시했다. 그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했다. 그는 그녀가 다칠까봐 두려웠다. 그는 그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할 수 없었다. 그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직 그녀에게 나설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더 강해져야 했다. 서진은 지수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그녀의 소박한 행복을 존중했다. 그녀는 작은 행복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었다. 서진은 그녀의 그런 모습에 더 깊이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의 현재 모습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세상에 그의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작은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먼저 그의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는 그녀를 위해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그녀를 위해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위해 그들을 철저하게 파괴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복수극이 지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거부할까봐 두려웠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경멸할까봐 두려웠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웠다. 그는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그러나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복수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싶었다. 그는 복수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다. 그는 복수를 통해 지수에게 용서받고 싶었다. 그는 지수가 일하는 카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는 그녀가 영원히 웃기를 바랐다. 그는 그녀가 과거의 기억을 영원히 잊기를 바랐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오직 행복만을 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먼저 그의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는 그녀를 위해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그녀를 위해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위해 그들을 철저하게 파괴할 것이다. 김태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가장 중요한 페이퍼 컴퍼니들이 하루아침에 붕괴되었다. 그는 분노에 떨었다. 수십 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그의 제국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서진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는 서진을 그저 건방진 젊은 CEO로 생각했다. 김태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서진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그는 서진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었다. 김태호는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그들에게 서진의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그놈이 누군지 알아내. 그리고 그놈의 약점을 찾아내. 그놈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부하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들은 김태호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서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진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러나 서진은 자신의 과거를 철저하게 숨겼다.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던 중 김태호의 부하들은 서진이 이지수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지수가 서진의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들은 지수가 서진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지수를 이용해 서진을 협박하기로 했다. 김태호는 이 소식에 기뻐했다. 그놈의 약점을 찾았다. 이제 그놈은 내 손에 놀아날 것이다.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지수를 납치하기로 했다. 그는 지수를 이용해 서진에게 복수하기로 했다. 지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서진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서진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행운에 감사할 뿐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서진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곧 닥칠 위험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지수는 퇴근길에 의문의 남자들에게 납치되었다. 그들은 그녀를 검은색 벤에 태우고 어딘가로 데려갔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진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꼼짝없이 묶여 있었다. 서진은 지수가 납치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올랐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지수를 찾으라고 지시했다. 지수를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수를 찾기로 했다. 그는 김태호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는 김태호를 철저하게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김태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는 김태호에게 영원한 고통을 줄 것이다. 서진은 김태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숨겨져 있었다. 이지수를 풀어줘. 그렇지 않으면 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김태호는 서진의 목소리에 비웃었다. 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건방지게 굴지 마라. 네가 이지수를 찾는다면 네 정체를 밝혀라. 그러면 나는 이지수를 풀어주겠다. 김태호는 서진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진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에게 독이 되었다. 서진은 김태호의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다. 그는 김태호를 직접 만나기로 했다. 그는 김태호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나와 이지수를 맞교환하자. 내가 너에게 갈 테니 이지수를 풀어줘라. 김태호는 서진의 제안에 놀랐다. 그는 서진이 이지수에게 얼마나 집착하는지 깨달았다. 그는 서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다. 내일 밤 폐공장으로 와라. 혼자 와라. 경호원도 데려오지 마라. 김태호는 서진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다음 날 밤, 서진은 혼자서 폐공장으로 향했다. 그는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혼자서 갔다. 그는 지수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다. 그는 폐공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폐공장은 어둡고 음침했다. 서진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다. 그는 지수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서진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의 몸은 바닥에 뒹굴었다. 서진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낡은 의자에 묶여 있었다. 그의 앞에는 김태호가 서 있었다. 김태호는 서진을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네가 바로 그 유명한 한서진이로군. 내가 널 이렇게 쉽게 잡을 줄이야. 하하하. 김태호는 서진의 어깨를 발로 짓밟았다. 서진은 고통을 참으며 김태호를 노려보았다. 이지수는 어디 있나?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김태호는 서진의 말에 더욱 비웃었다. 그녀는 안전하다. 하지만 네가 나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그녀는 위험해질 것이다. 김태호는 서진에게 K&K 그룹의 모든 것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협박했다. 서진은 그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절대 안 된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태호는 서진의 완고함에 화가 났다. 그는 서진을 고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진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찼다. 서진은 고통을 참으며 김태호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김태호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는 김태호를 철저하게 파멸시킬 것이다. 한편 지수는 낡은 창고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그녀는 서진이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서진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서진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잊었더라도 그를 사랑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꼼짝없이 묶여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서진을 기다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서진은 김태호의 고문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정신은 강했다. 그는 김태호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았다. 그는 김태호의 방심을 기다렸다. 그는 김태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을 찾았다. 그는 김태호의 눈을 피해 자신의 손목에 숨겨둔 작은 칼날을 꺼냈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상처를 냈다. 그는 그 피로 바닥에 메시지를 썼다. 그의 메시지는 짧고 간결했다. 여기로 와라. 지수를 구하라. 그는 그의 부하들이 그의 메시지를 찾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의 부하들이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김태호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는 김태호를 철저하게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김태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는 김태호에게 영원한 고통을 줄 것이다. 그는 지수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는 지수에게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그는 지수에게 모든 것을 고백할 것이다. 서진은 김태호를 노려보았다. 너는 나를 죽일 수 없다. 나는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태호는 서진의 말에 비웃었다. 네가 날 죽일 수 있을 것 같나? 나는 너를 가지고 놀 것이다. 나는 너를 철저하게 파멸시킬 것이다. 김태호는 서진을 다시 고문하기 시작했다. 서진은 고통을 참으며 김태호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김태호를 철저하게 파멸시킬 것이다. 차가운 쇠사슬이 손목을 파고들었다. 서진은 김태호의 조롱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다. 그의 몸은 고통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그는 김태호의 오만함이 곧 자신의 패배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태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서진의 강철 같은 의지를 얕잡아 보았다. 그는 서진이 이지수를 만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왔는지 알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서진은 김태호의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다. 그는 김태호를 직접 만나기로 했다. 그는 김태호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나와 이지수를 맞교환하자. 내가 너에게 갈 테니 이지수를 풀어줘라. 김태호는 서진의 제안에 놀랐다. 그는 서진이 이지수에게 얼마나 집착하는지 깨달았다. 그는 서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다. 내일 밤 폐공장으로 와라. 혼자 와라. 경호원도 데려오지 마라. 김태호는 서진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다음 날 밤 서진은 혼자서 폐공장으로 향했다. 그는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혼자서 갔다. 그는 지수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다. 그는 폐공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폐공장은 어둡고 음침했다. 서진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다. 그는 지수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서진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의 몸은 바닥에 뒹굴었다. 서진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낡은 의자에 묶여 있었다. 그의 앞에는 김태호가 서 있었다. 김태호는 서진을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네가 바로 그 유명한 한서진이로군. 내가 널 이렇게 쉽게 잡을 줄이야. 하하하. 김태호는 서진의 어깨를 발로 짓밟았다. 서진은 고통을 참으며 김태호를 노려보았다. 이지수는 어디 있나?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김태호는 서진의 말에 더욱 비웃었다. 그녀는 안전하다. 하지만 네가 나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그녀는 위험해질 것이다. 김태호는 서진에게 K&K 그룹의 모든 것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협박했다. 서진은 그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절대 안 된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태호는 서진의 완고함에 화가 났다. 그는 서진을 고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진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찼다. 서진은 고통을 참으며 김태호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김태호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는 김태호를 철저하게 파멸시킬 것이다. 한편 지수는 낡은 창고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그녀는 서진이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서진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서진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잊었더라도 그를 사랑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꼼짝없이 묶여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서진을 기다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서진은 김태호의 고문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정신은 강했다. 그는 김태호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았다. 그는 김태호의 방심을 기다렸다. 그는 김태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을 찾았다. 그는 김태호의 눈을 피해 자신의 손목에 숨겨둔 작은 칼날을 꺼냈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상처를 냈다. 그는 그 피로 바닥에 메시지를 썼다. 그의 메시지는 짧고 간결했다. 여기로 와라. 지수를 구하라. 그는 그의 부하들이 그의 메시지를 찾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의 부하들이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김태호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는 김태호를 철저하게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김태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는 김태호에게 영원한 고통을 줄 것이다. 그는 지수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는 지수에게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그는 지수에게 모든 것을 고백할 것이다. 서진은 김태호를 노려보았다. 너는 나를 죽일 수 없다. 나는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태호는 서진의 말에 비웃었다. 네가 날 죽일 수 있을 것 같나? 나는 너를 가지고 놀 것이다. 나는 너를 철저하게 파멸시킬 것이다. 김태호는 서진을 다시 고문하기 시작했다. 서진은 고통을 참으며 김태호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김태호를 철저하게 파멸시킬 것이다.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가득한 폐공장. 한서진은 쇠사슬에 묶인 채 정신을 차렸다. 그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은 살아있었다.
김태호의 부하들은 그를 방심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진이 이미 무력화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진의 뛰어난 전투력과 지능을 얕잡아 보았다. 서진은 바닥에 쓴 메시지가 자신의 부하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들이 오기 전까지 시간을 벌어야 했다. 그는 김태호의 부하들을 도발하기 시작했다. 너희들의 주인이 얼마나 나약한지 아느냐? 너희들은 그의 노예일 뿐이다. 그는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서진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태호의 부하들은 분노했다. 그들은 서진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 서진은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방역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몸은 놀라울 만큼 유연하고 빨랐다. 그는 부하들을 하나씩 제압했다. 그때였다. 폐공장 문이 크게 열리며 박민준과 K&K 그룹의 정예 경호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완벽하게 무장하고 있었다. 김태호의 부하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다. 서진은 박민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민준은 즉시 서진을 묶고 있던 쇠사슬을 끊었다. 서진은 몸을 일으켜 세우고 박민준에게 물었다. 이지수는? 박민준은 지수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고 보고했다. 서진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지수가 갇혀있던 창고로 달려갔다. 지수는 두려움에 떨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진은 그녀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지수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수는 서진의 품에서 그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그의 따뜻한 손길과 그를 둘러싼 강인한 기운은 20년 전에 그 꼬마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있는 작은 흉터를 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서준의 손목에 낸 상처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서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진은 그녀의 목소리에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다. 20년의 세월이 그들의 눈빛에 담겨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서진은 지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지수야, 내가 돌아왔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지수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들은 서로를 놓지 않았다. 서진은 지수와 함께 폐공장을 떠났다. 그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서진은 지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는 20년 전 그들이 헤어진 후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어떻게 힘을 키웠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이야기했다. 지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그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와 준 것에 감사했다. 지수는 서진에게 말했다.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 나도 너를 도와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진은 그녀의 말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수는 고집을 부렸다. 나도 김태우에게 당했어. 나도 그를 무너뜨리고 싶어.
나도 정의를 원해. 서진은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진은 그녀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들은 이제 함께였다. 서진과 지수는 김태호의 제국을 파괴하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지수는 김태호의 부하들에게 납치된 후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녀는 김태호가 불법 자금을 숨긴 장소와 그의 주요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그녀의 정보는 서진의 계획에 큰 도움이 되었다. 서진은 이 정보를 이용해 김태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로 했다. 그는 김태호의 페이퍼 컴퍼니들을 공격하고 그의 자금줄을 끊고 그의 모든 비리를 폭로할 것이다. 서진은 박민준에게 지시를 내렸다. 김태호의 모든 재산을 동결시켜 그의 페이퍼 컴퍼니들을 모두 파산시켜 그의 모든 비리를 언론에 폭로해.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박민준은 서진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였다. K&K그룹의 모든 자원이 김태호의 제국을 향해 쏟아졌다. 김태호의 주식은 폭락했고 그의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다. 그의 모든 사업은 마비되었다. 김태호는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떨었다. 김태호는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한서진, 제발 멈춰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모든 것을 돌려줄게. 제발 멈춰줘. 서진은 김태호의 말을 듣고 비웃었다. 네가 내게 했던 짓을 기억하느냐? 너는 나를 노예로 팔았다. 너는 나를 고문했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철저하게 파멸시킬 것이다. 서진은 전화를 끊었다. 김태호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을 깨달았다. 김태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서진을 암살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남은 부하들에게 서진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서진은 김태호의 계획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호원들을 미리 배치했다. 김태호의 부하들은 서진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서진의 경호원들에게 제압되었다. 김태호는 서진의 완벽한 계획에 패배했다. 그의 모든 희망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파멸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진은 김태호를 찾아갔다. 김태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하게 앉아 있었다. 서진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네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태호는 서진을 노려보았다. 네가 나에게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복수할 것이다. 서진은 김태호의 말에 비웃었다. 네가 나에게 복수할 기회는 없을 것이다. 너는 이제 감옥에서 썩을 것이다. 서진은 김태호를 경찰에 넘겼다. 김태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다. 그는 인신매매, 자금 세탁, 그리고 여러 범죄에 대해 자백했다. 그의 자백은 서진의 복수극을 완성시켰다. 김태호는 감옥으로 보내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을 후회했다. 그는 자신의 파멸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진은 그의 복수를 완성했다. 그는 이제 자유로웠다. 그는 이제 지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는 지수에게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진은 지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우리는 이제 자유야. 지수는 서진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미소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놓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함께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서진은 지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집을 선물했다. 그는 그녀에게 편안한 삶을 선물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지수는 서진의 선물에 감사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돈이 필요 없어.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서진은 지수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그들은 함께 산책하고, 함께 여행했다.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다.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서진은 김태호의 마지막 도발을 묵살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의 냉철함은 승리를 향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지수와 함께 김태호의 제국을 파멸시킬 최종 작전을 준비했다. 지수가 납치된 후 몰래 들은 정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김태호는 자신의 모든 불법 자금을 숨긴 장소와 주요 공범들의 명단을 지수에게 무심코 흘렸던 것이다. 그 정보는 서진의 완벽한 복수 계획에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어 주었다. 서진은 K&K그룹의 모든 법률 및 재무팀을 동원했다. 그는 김태호의 비자금 통로를 파고들었다.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들과 위장된 자산들이 한서진의 완벽한 분석망에 걸려들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터뜨릴 폭탄을 만들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사업적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김태호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존재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이 복수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서진의 과거를 완벽히 청산하는 의식이었다.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서진은 비밀리에 모은 증거들을 검찰에 넘겼다. 이 증거들에는 인신매매, 자금 세탁, 뇌물수수 등 김태호가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다. 서진은 동시에 국내외 주요 언론사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흘렸다. 그는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그의 복수는 더 이상 은밀한 그림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빛 아래서 공개적으로 집행되는 정의의 심판이었다. 김태호는 자신의 사업들이 갑작스러운 압박을 받는 것에 의아해했다. 그는 서진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성공을 질투하는 젊은 CEO의 단순한 공격이라고 생각했다. 김태호는 자신의 오랜 인맥과 권력을 이용해 서진을 짓밟으려 했다. 그는 언론에 서진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정부 관료들에게 로비를 시도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예상된 것이었다. 서진은 그의 모든 방역을 미리 읽고 있었다. 김태호의 오만함은 서진의 계획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드디어 D-Day가 밝았다. 서진은 서울의 가장 큰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의 한마디를 기다리며 모여들었다. 서진은 무대에 올라섰다. 그의 옆에는 박민준이 서 있었다. 서진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저는 오늘 한 악마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존경받는 기업가지만 수많은 아이들의 인생을 망쳐놓은 악마입니다. 기자들의 눈이 일제히 커졌다. 서진은 김태호의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혔다. 그는 인신매매 조직의 실체와 그 배후에 김태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음성 파일들을 공개했다. 서진의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기자들은 충격과 경악에 빠졌다. 그들은 김태호가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서진의 기자회견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 김태호의 이름은 순식간에 국민적 공공의 적이 되었다. 바로 그 순간 김태호가 기자회견장에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 놈이 감히 날, 내 놈이 누구야? 그는 서진에게 달려들려 했다. 그러나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섰다. 김태호는 서진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나는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했다. 서진은 김태호의 분노를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하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나는 한서준이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20년의 고통과 복수가 담겨 있었다. 20년 전, 내 놈에게 팔려온 그 꼬마. 너는 날 알아보지 못했지. 네가 팔아넘긴 아이가 이제 네 앞에 서 있다. 서진은 김태호에게 손목의 흉터를 보여주었다. 김태호는 서진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서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서진의 정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다. 김태호는 서진의 말에 주저앉았다. 말도 안 돼. 그 꼬마가 네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젊은 CEO가 20년 전 그가 팔아넘긴 꼬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파멸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깨달았다. 그때였다. 경찰들이 기자회견장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김태호를 체포했다. 김태호는 저항했다. 그는 경찰들에게 소리쳤다. 이놈을 잡아. 이놈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하지만 그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의 모든 범죄는 이미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이제 범죄자일 뿐이었다. 김태호는 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서진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다. 서진은 김태호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김태호를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다. 그는 김태호에게 복수할 수 있었다. 그는 김태호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었다. 기자회견장 뒤편, 지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서진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서진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서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김태호의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의 모든 재산은 동결되었고
그의 모든 사업은 파산했다. 그의 모든 비리는 세상에 폭로되었다. 그는 영원히 감옥에 갇힐 것이다. 그의 파멸은 그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였다. 그는 서진을 얕잡아 보았다. 그는 서진이 20년 전에 그 꼬마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는 자신의 파멸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진은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복수심은 사라졌다. 그는 이제 자유로웠다. 그는 이제 지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미소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놓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함께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서진은 쏟아지는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뒤로 하고 조용히 지수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났다. 그의 복수극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20년 동안 그를 지탱해온 복수심이라는 거대한 짐이 사라지자 그는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지수는 그런 서진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그에게 위로가 되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다. 그들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김태호의 제국은 철저히 파멸했다. 그의 모든 불법 자금은 동결되었고 모든 사업은 파산했다. 그의 이름은 사회적 범죄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을 집어삼켰다. 서진은 자신의 복수가 정의를 실현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지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서진은 김태호의 범죄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K&K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희망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들을 돕고 그들의 재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지수는 이 재단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서진의 계획에 동참하여 재단의 실무를 맡기로 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강한 의지는 재단에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재단의 활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서진과 지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다. 그들은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들은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서진은 자신의 힘이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지수는 피해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그녀는 그들이 겪은 고통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피해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서진과 함께하는 이 일이 그녀의 삶에 새로운 목적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서진은 지수와 함께 일하며 그녀의 순수함과 강인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는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지수야, 너는 나에게 희망을 주었어. 나는 너를 만난 후 나의 삶에 의미를 찾았어. 지수는 서진의 말에 미소 지었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거잖아. 너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야. 그녀의 말은 서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꿈꿨다. 그들은 함께 행복을 만들었다. 희망재단의 활동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재단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다시 웃고 다시 희망을 가졌다. 서진과 지수는 그들의 행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미래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서진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깨달았다. 그는 돈과 권력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희망이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꿈꿨다. 그들은 함께 집을 짓고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한서진과 이지수. 두 사람은 지난 20년간의 고통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복수와 상처를 통해 더욱 단단해졌다. 서진은 지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고 싶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지수 역시 서진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꿨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은 지수를 데리고 20년 전 그들이 헤어졌던 그 오두막으로 향했다. 오두막은 이제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었다. 서진은 오두막을 예전 모습 그대로 복원해 놓았다. 지수는 오두막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서진의 손을 잡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오두막 안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다. 20년 전에 차갑고 어두웠던 공간은 이제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서진은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야, 20년 전 너는 내게 희망을 주었어. 너는 나를 구해주었어.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나는 너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 이제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서진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지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사랑이 흘러넘쳤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눈물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서진은 지수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상자 안에는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나와 결혼해줘. 내게 평생을 함께할 기회를 줘.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진은 지수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그녀의 손가락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에는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되었다. 그들은 화려한 결혼식보다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원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오직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했다. 지수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진의 손을 잡았다. 서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은 이제 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 하나가 되었다. 결혼 후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들은 함께 희망재단을 운영하며 불우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그들의 삶은 사랑과 봉사로 가득했다. 그들은 세상에 희망을 전파했다. 그들은 세상에 사랑을 전파했다. 그들은 세상의 정의를 실현했다. 그들의 삶은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세상의 영웅이 되었다. 그들은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서진과 지수를 닮아 밝고 건강했다. 아이는 그들의 삶에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은 아이에게 사랑과 희망을 가르쳤다. 그들은 아이에게 정의와 용기를 가르쳤다. 그들은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성되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미래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